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하세요. 돈 가는 길의 경상도 남자입니다. 오늘은 원유 선물 인버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유가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가가 내릴 거야 하는 거에 이제 배팅하는 종목이거든요. 인버스는요. 그래서 오늘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 싶어 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원유 선물인데 이 ETF가 이 원유 선물을 추정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오를 때는 얘는 계속 내려요. 그런데 원유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는 원유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원유가 앞으로 주구장창 오르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는 내리겠죠. 내리는데 그 내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공급이, 수요가, 그 다음에 전쟁이, 뭐 이런 거 다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원유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이전에는 팬데믹 때문에 얘가 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팬데믹이 오고 수요가 이제 둔화될 거라고 생각했었겠죠.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휘발유나 이런 거를 좀 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또 근무하다 보니 소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옷도 그냥 뭐 간편하게 입고 그런 소비도 줄어들고,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 소비 자체가 많이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이제 원유는 쓰이지 않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었고,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전기차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들을 이제 많이 사용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환경도 안 좋아지니 친환경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내연기관차는 10년 이내에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물론 그거는 지금도 계속 실행되고 있는 얘기지만,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전기차를 그렇게 지금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시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랬었고,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기도 하고 지금은 또 많이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를 감안하고 이때 이 원유가 이 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30달러까지 와 있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130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빠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제가 이거를 투자하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면 저는 인버스에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시 120달러, 130달러가 다시 재차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 고점을 다시 넘어간다고 하면 120달러, 그때부터는 원유 인버스를 한번 배팅해 볼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하락하면 저는 살 생각이 없어요. 올라가면 살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투자하는 거는 제 개인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참고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원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원유는 참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때까지 수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올라온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이때 이제 경기 침체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이전에 금리 인하는 분명히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통화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 수요를 유동성을 많이 확보해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놓으니까 이 돈이 흘러 넘치니까 사람들은 이 돈으로 뭐 차도 사게 되고 옷도 사게 되고 뭐 그 다음에 다른 데 투자도 하게 되고 계속 이런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이 원유의 수급을 받쳐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물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가의 가치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이죠.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테이퍼링 양적 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좁혀간다는 얘기로 그런 이제 유동성을 확보했던 계속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어주면서 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를 이제 돈의 가치를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긴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죠.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유동성을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 시장에 많이 넘치는 돈들을 줄여가지고 이 수요를 많이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급은 계속 있었는데 수요가 줄어드니 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가를 이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로 잡게 되고 금리로도 안 잡혀지면 이 시중에 풀어놨던 채권들을 다시 이제 사들이는 거거든요. 이때는 돈을 풀 때는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푸는 거고 그 채권을 사들이면서 이 유동성을 완전히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 유동성을 줄이면서 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서서히 좋아지게 되면 경기도 좋아지고 이 물가가 떨어지면서 이거를 이어가는 거를 연착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금리를 얼마큼 올려야 되고 하는 거를 이거를 감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가 보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다든지 너무 작게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너무 작게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 계속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물가가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돈의 가치는 완전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또 금리를 또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경기가 곧바로 이거를 이제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행기가 막 이렇게 이륙했다가 만약에 활주로에 이제 안착하려고 할 때 서서히 부드럽게 내려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못 내려앉고 비행기가 많이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막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착륙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경착륙하게 되면 경기가 곧바로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해지는 게 된다고 하면 디플레이션까지 같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예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그냥 경기 침체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유가는 이 경기 둔화가 되고 나면 분명히 유가의 수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부터 만약에 지금부터 바로 떨어진다고 하면 원유에 대한
인버스에 대한 투자는 저는 이제 지금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부터 100달러 떨어지고 80달러까지 떨어지면 저는 이거에 대한 투자는 좀 매력이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다시 재차 만약에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원유 저장고를 공격한다든지 이러면은 또 다시 재차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130달러가. 그런데 그것만 뭐 꼭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태풍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장마가 있다든지, 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다시 원유 시설이 이렇게 파괴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재차. 그런데 이게 다시 재차 120달러를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때는 인버스를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안 넘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하는 얘기는 저희 뭐 소용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때를 가정해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0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경기가 올해 말부터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체를 걷어들이는데 시간도 일단은 걸리겠지만, 그거를 일단은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올지를 예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요번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올랐는지도 봐야 되고, 그런 지표를 보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다음 달에 7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올랐으면 아마 금리 인상을 더 할 거고, 떨어졌으면 인상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0.75% 인상하기는 힘들 거고, 한 0.5%만 인상해줬다 하면은 경기가 다시 뭐 지수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얘기지만 잡혔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 자체가 만약에 너무 또 높아져 버리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원유도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유에 대한 투자는 저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만약에 다른 이유로라도 이렇게 130달러가 넘어간다 하면 저는 원유 ETF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유 ETF 인버스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인버스고, 이거는 절대 제가 투자를 꼭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참고만 해주세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뭐 그냥 ETF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긴 한데, 뭐 지금 산다고 해서 솔직히 뭐 좀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원유가. 제가 드는 말씀은 낮은 가격이 아니고 수익이 안 난다는 건 아니고 한 80달러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 문제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는 뭐 연착륙이 힘들다,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긴축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는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이거는 시간 싸움이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120달러가 넘어갈 때 인버스를 한번 투자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원유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유심히 보고 있다가 한번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가는 길에 갱상도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